사회에서 논쟁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가 주택 정책이다.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정치적 선택에 따라 규제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대출을 막고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국민을 조정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상황을 단순화한 것이고 정책마다 목적과 배경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념적 관점에서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규제들이 왜 등장하는지, 그것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맞는지, 정책의 작용과 부작용은 무엇인지 균형 있게 설명한다. 먼저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보다 국가의 역할을 더 크게 본다. 이런 시각에서는 주택 역시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안정성을 가지기 위한 필수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집을 시장 경쟁에 완전히 맡기면 소수의 고소득자가 많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투기 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대출 규제와 보유 규제다. 정책 설계자는 투기적 수요를 막아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 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실제 결과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대출 규제가 강하면 실수요자들까지 집을 사기 어렵게 된다. 소득이 적당히 있고 실제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젊은 층은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대규모 현금을 바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 규제가 강화되면 이들은 집을 구매하지 못한다. 이 상황을 보고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국민을 의도적으로 집에서 멀어지게 하여 특정한 사회 구조를 만들려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정책 설계 과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어떤 국가는 집값 급등이 사회 불안과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조절한다. 대출 총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은행 부실 위험이 커지고 국가 전체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금융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규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즉 규제의 출발점이 국민 통제라기보다 금융 리스크 관리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부작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대출이 막히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긴다. 현금을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이나 고액 자산가는 규제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산층과 청년층은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면 시장 참여가 제한되어 경제적 사다리가 막힐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국민은 불만을 표하고 정책이 자신들을 불리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고 느낀다. 또한 일부 정부는 주거를 공공 공급 중심으로 가져가려 하기도 한다.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제도에서는 집을 개인의 자산 증식 수단보다 공공재에 가깝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민간 주택 시장을 축소하고 임대 중심 체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등장한다. 이런 흐름이 강할 때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임대 체계에 묶어 두어 자산 축적을 어렵게 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택 시장의 가격 급등을 막거나 공공주거 보급을 늘리려는 목적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즉 정책의 발생 원인은 대체로 사회적 불평등 완화, 금융 리스크 방지, 가격 안정화 등이다. 하지만 정책이 설계되거나 집행되는 방식이 복잡하고 시장의 반응이 예측과 다르면 국민이 불편을 크게 느끼게 된다. 민간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행되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 그 결과 청년층과 서민층은 소득이 줄거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다시 출산율 저하, 불안감 확산, 경제 침체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 이 상황에서 대출 규제나 주택 구매 제한이 정치적 목적을 갖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기업을 적대적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자본이 많은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정책의 방향은 더욱 규제 중심으로 흐른다. 그럴 때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경제적 자유를 억압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주의자가 국민을 조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 효과가 복잡하고 시장의 반응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대출 규제나 집 구매 제한은 그 자체로 국민을 조정한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잘못된 설계나 과도한 규제는 국민의 경제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산 형성의 길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은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정책이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정책이 실제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투명하게 설명하고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규제의 목적은 불평등 완화와 안정성 확보일 수 있지만 과도한 개입은 활력을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의도와 실행 과정의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